네, 안녕하세요. 이제 딕셔너리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메모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서, 그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메모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6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피보나치 함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함수는 이제 리커전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 리커전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수를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하는데 그 정수값이 굉장히 커지면 그 피보나치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증가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이 약간 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좀 숫자 큰 거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긴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전에 작성했던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피보나치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할 때 n이 4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린 것을 이제 콜 그래프라고 부르는데요. 피보나치라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 내부에서도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그 함수 호출이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함수가 계속 호출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콜 그래프인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의 이제 정의 때문에 피보나치 n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n이 0이나 1일 때는 바로 우리가 계산 결과를 리턴을 할 수 있지만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리커전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피보나치 n-1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n-1일 때 피보나치 값을 계산을 하고 피보나치 n-2를 이제 호출해서 n-2일 때 피보나치 값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값을 일종의 리턴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리커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이 지금 4로 피보나치를 호출하게 된다면 피보나치 3과 피보나치 2란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피보나치 3과 피보나치 2란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처음에 호출한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지금 더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피보나치 3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2와 1에 대한 피보나치 함수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피보나치 1은 이제 바로 이제 계산이 되지만 피보나치 2는 다시 또 1에서 피보나치, 0에서 피보나치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함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함수가 두 번 호출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피보나치 n이 4인 경우에 호출할 때 피보나치 3과 피보나치 2가 호출이 될 텐데 피보나치 2를 계산을 할 때 다시 또 피보나치 1, 피보나치 0를 계산을 하는데 자, 이때하고 이때가 동일한 계산이긴 하지만 별도로 계산이 일어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피보나치 2라는 함수를 중복해서 2번 일어난 것이고요. 피보나치 1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3번이 호출됐고 0은 2번이 호출됐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n이 지금은 4라서 아주 많아 보이진 않지만 n이 조금만 커지면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n이 커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점점 빨리 늘어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함수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아규먼트가 이제 n 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심하게 느려질 것이고, 이런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복해서 함수 호출하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그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값을 계산을 했다면, 즉 앞의 경우에 어떤 함수를 한번 계산을 했다면 다음에 또 피보나치 n이 2일 때의 값이 필요할 때 또다시 반복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앞에서 계산한 값을 어디에다 기록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피보나치 n이 2일 때 값을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아마 1이 되어 있죠? 처음에 0, 1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1. 그래서 n이 2일 때는 피보나치 값이 1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피보나치 2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계산을 하는 것 대신에 내가 미리 기록을 해둔 곳에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 값이 이미 알려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알려져 있으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 대신에 이 값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 값을 그냥 리턴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면 같은 함수를 여러 번 중복해서 호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미 한번 계산된 결과를 제 딕셔너리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서 그 값을 이제 추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함수를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이전에 계산된 결과를 이제 기록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이후에 사용될 목적으로 이미 이전에 계산된 결과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계산하고 나서 없애지 말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해둘 텐데요. 그러한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쓸 목적으로 이제 앞에서 계산된, 이전에 계산된 값을 기록을 해두는 것을 우리가 메모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메모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피보나치 함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메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즉, 이미 알려진 값은 기록을 하는 그런 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딕셔너리에 그걸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피보나치 함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n이 0일 때, n이 1일 때의 값은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미리 딕셔너리에 넣어 두겠습니다. 즉, n이 0일 때 함수값은 0이다. 피보나치 수열의 값은.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n이 1일 때 함수값, 피보나치 수열 값은 1이다. 를 이제 미리 넣어 두는 것이죠. 즉, 키를 n으로 하고
이미 알려진 경우에 피보나치 함수 값 value로 이제 묶어서 딕셔너리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미 계산돼서 알려진 값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딕셔너리의 베리어블 이름을 known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 변수는 피보나치라고 하는 함수 바깥쪽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피보나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자, n이 들어오면 예전 방식은 n이 0일 때랑 1일 때는 이미 정해진 값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커전을 사용을 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메모를 사용할 거니까 n이 딱 들어오면 그 n에 대한 값이 메모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n이 키로서 known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즉 이미 알려진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적어둔 known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일 때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계산을 이전에 해서 기록을 해둔 거니까 또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딕셔너리에 기록된 값을, 이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턴으로 이제 함수 종료가 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온 상황이라면 n은 지금 메모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어쩔 수 없이 하고요. 자, 그래서 result 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것을 그냥 return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n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을 나중에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에 기록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known이라는 곳에는 원래 n일 때의 그 값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것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즉 메모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이제 result 값을 return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n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피보나치 수열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계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 결과를 기록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같은 n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열 값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메모에 있는 값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중복해서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 차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진 것 중에서 메모 컴페어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어떤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time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을 예전과 같이 다음과 같이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전의 그 경우에 대해서 피보나치 40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근데 이 계산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타임 모듈의 타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종료가 된 다음에 타임을 기록을 한 다음에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의 차이가 경과 시간이 되겠죠.
그것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들마다 좀 빠르면 좀 빨리 끝내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느린 컴퓨터는 아닌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NE40만 되더라도 그 NE40이 되면 앞에서 생각했던 그 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함수 호출이 중복해서 여러 번 일어납니다. 지금 이 경우에 25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40의 값은 이렇게 구해진 건데요. 자, 이 방법 대신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메모를 활용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계산하는데 메모를 활용한 버전을 한번 이용을 해서 경과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순식간에 나오죠. 지금 보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걸린 시간은 앞에서는 25초인데요. 지금은 9초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2-0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9.72라는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0.000 아무튼 0이 한 3, 4개 앞에 있고 9가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 거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메모를 활용해서 기존에 계산된 값을 기록을 해 둠으로 해서 다시 재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모를 이제 쓰게 되면 자, 노은이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가 처음에는 2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계산된 값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41대를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41대는 처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41대를 계산하기 위해서 39, 38을 호출합니다. 39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또 38, 37을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호출이 연달아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같은 함수가 여러 번, 같은 아규먼트를 가지고 여러 번 호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번 계산한 것은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되고 0부터 40까지 모든 값이 다 그 계산을 한번 했을 거고 따라서 기록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를 쓰게 되면 이제 효율적인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메모 역할을 하는 딕셔너리가 이 함수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함수 안에서 이 함수 바깥쪽에 있는 이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노은 같은 베리어블을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앞에서 지금 방금 확인한 이그젬플에서 노은이라고 하는 변수는 함수 바깥쪽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함수 바깥쪽에 있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나타낼 때 메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은이라고 하는 변수는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프레임에 속한 그런 변수가 됩니다.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그 속한 변수들을 우리가 가끔 경우에 따라서 글로벌 베리어블, 우리말로 뭐 전역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 함수 바깥쪽에 메인 프레임에다가 변수를 만들면 다른 함수에서 그 변수의 값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글로벌 베리어블과는 다르게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를 우리가
local variable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소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국소란 얘기는 그 함수에 제한돼서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함수 내에 있는 변수들은 그 함수가 끝이 나면은 사라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베리어블은 함수가 호출을 해서 함수 호출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메인 프레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함수가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러한 글로벌 베리어블은 보통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말 그대로 하면은 깃발이라는 뜻이죠.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플래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조건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베리어블을 우리가 플래그라고 부릅니다. 깃발을 꽂아서 어떤 상태를 표시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래그로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 예를 하나 보죠. 자, example1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그 안에서 verboce라고 하는 이 함수 바깥쪽에 있는 이 변수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변수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값을 출력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함수 example1은 내가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베리어블만 true, false를 내가 바꾸기만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example1에서 출력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어떤 example1이라는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들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 결과만 딱 궁금한 경우도 있는데요. 디버깅을 하는 목적이라면 중간 결과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베리어블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한다면 그 example1이라는 함수를 목적에 맞춰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디버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example1을 건드리지 않고 이 전역 변수 값만 내가 바꿔줍니다. true, false를. 자, 그래서 true, false에 따라서 이제 그 자세한 메시지를 출력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작성을 했다면 함수는 건드리지 않고 이 변수 값만 바꿔줌으로 해서 출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verboce라는 이 뜻이 있는 그대로죠. 어떤 그 함수가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 과정을 모든 걸 다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verboce라고 썼고요. 그래서 이 verboce가 참인 경우에는 다 보여주고, 이게 거짓인 경우에는 보여주지 않고 계산만 하겠다라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베리어블은 조금 전처럼 그 값을 이제 액세스를 이제 어떤 함수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제 리어사인을 하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보죠. 자, being cold라고 하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만들었고요. 자, 이 being cold라는 베리어블의 역할은 example2라는 함수가 한 번이라도 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false로 되어 있다가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example2를 누군가 호출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호출이 됐구나. 그러면 being cold를 false에서 true로 이제 바꿔줘야지 하고 reassignment를 이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example2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being cold라는 변수가 제대로
바뀌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말로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모는 앞에서 봤고요. 네, 일단은 뭐 본 김에 이것도 같이 보죠. 자, 이렇게 그 벌브스를 true로 한 상태에서 example1을 호출하게 되면 출력이 되는데, example1 함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벌브스라는 이 변수를 false로 바꾼 상태에서 호출하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죠. 자, 이러한 그 플래그 용도로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죠. 자, being called가 false인데 example2라는 함수 내부에서 이걸 true로 지금 assign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자,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being called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하고요. 함수 example2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being called 값이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확인 삼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가요? false, 여전히 false입니다. 함수가 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호출이 되면 being called라는 값을 true로 바꾸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being called 값이 false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슬라이드로 같이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죠. 자, 앞에 있는 그 코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being calle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메인 프레임에 속한 변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example2를 이제 호출을 했죠? 그러면 이제 example2라는 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자, 이 안에서 being called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바꾸고 있는데,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의 값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example2 내부에 로컬 베리어블을 새로 만듭니다. 즉, 이 베리어블과 별도로 다른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이 아니라 이 프레임에 이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제 true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변수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변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는 메인 프레임에 속한 변수고요. 하나는 example2 프레임에 속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변수가 아닌 새로운 변수,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프레임에 속한 변수를 만들고 그 값을 true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example2가 종료가 되면,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이 변수도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호출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상태에서는 being called라고 하는 게 이 녀석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녀석을 출력을 하니까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example2에서 being called를 true로 바꿔준다고 줬는데, 내가 원하는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바꿔준 게 아니라 로컬 베리어블이 생성이 되고 그 값을 true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에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베리어블의 값을 reassignment를 통해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내에서 글로벌 베리어블의 값을 읽어오기만 하는 용도라면은 상관없는데, 앞에 example1처럼 여기서는 이제 벌브스가 그냥 뭐 따로 어사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벌브스 값을 그냥 읽어오기만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example1에 볼보스라는 변수가 따로 약속이 된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이 변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글로벌 베리어블의 값을 읽어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example2에서와 같이 assignment가 있는 경우에는 이 로컬 베리어블을 새로 만듭니다. 자, assignment가 있을 때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그냥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assignment가 일어날 때 로컬 베리어블을 생성하지 말고 글로벌 베리어블을 가지고 리어사인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용하기 전에. 자,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being called 앞에와 동일하게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자, being called를 example2에서 reassign을 하고자 하는데 그냥 하게 되면은 글로벌 베리어블이 아닌 로컬 베리어블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글로벌 베리어블로 간주해라 라고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사용하기 전에 글로벌 being called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글로벌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declare, 선언이죠. 즉 앞으로 being called라는 이런 변수가 나오면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을 새로 만들지 말고 글로벌 베리어블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시작을 하면 이 being called는 true라는 assignment를 만날 때 이 being called가 바깥쪽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이 의미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값을 실제로 바꿔줍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스테이트먼트가 결국 하는 일은 어떤 함수 안에서 being called라고 하는 변수라고 내가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을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을 같은 이름의 로컬 베리어블을 생성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죠. 자, 글로벌이라고 써줬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동일한데요. 자, 이 경우에 실행을 해보면 자, example2를 호출하기 전에 being called는 false였다가 example2를 호출을 하고 났더니 being called가 네, 우리가 의도한 대로 true로 제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제 그냥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제 리어사인먼트를 하는 건데, 글로벌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을 했고요. example3를 호출하게 되면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하나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은 increment죠. 자, 이 문장의 의미는 count, 기존의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1을 더해라. 그래서 그 값을 새로운 count 값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example3를 호출하기 전에 count가 얼마였고 example3를 호출하고 나서 count가 제대로 바뀌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값이 나오기는커녕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보면은 여기서 발생을 했죠. 자, wrong이라고 써놨는데요, 미리. 자,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읽어보면 local variable count는 assignment를 이제 하기 전에 referenced 이제 참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count라는 베리어블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count라는 베리어블이 이 어사이먼트 왼쪽에 있기 때문에 로컬 베리어블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컬 베리어블은 지금 아직 example 3에서는 만들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count라고 하는 이 베리어블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기 전에, 어사인을 하기 전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글로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 A라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 지금 B라는 문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B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B가 현재 B 값을 읽어와라 라고 좀 되어 있는데 B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count가 왼쪽에 있을 때는 이제 assignment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글로벌 베리어블로 생각 안 하고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로컬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 count 값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베리어블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은, example 3를 실행하기 전에는 count가 0이었다가 여기 0이죠. example 3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count가 왼쪽에 나타나더라도 글로벌을 의미하는구나, 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 얘도 글로벌을 의미하는구나, 그럼 기존의 값이 0이구나, 그래서 더해서 1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reassignment를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변수를 이제 reassign을 할 때는 반드시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함수를 이제 메모를 활용해서 할 때 사실 글로벌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여기 다시 보죠.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known이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를 이제 여기서는 물론 그냥 그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값을 활용하는 용도로, 즉 읽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이라고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known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죠. 내용을 업데이트 합니다. 처음에 0, 1에 대한 값만 있다가 이제 n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는 값을 계산을 하고 나서 그 값을 이제 known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result 값을. 자, 이때는 글로벌을 쓰지 않았는데 값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업데이트와 지금 조금 전에 생각한 이런 업데이트는 조금 다른 업데이트인데요. 자, 이 업데이트는 일종의 어사이먼트가 일어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이라고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그 위와 같은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의 업데이트는 네. 그 어사이먼트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known이라고 하는 이 변수 자체가 다른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known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의 그 내부의 어떤 메소드,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잠깐만요. 네, 지금 펜을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은 그 known이라고 하는 것이 딕셔너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딕셔너리에는 키가 0하고 1이 있는데 0에 대해서는 밸류가 0이고 1에 대해서는 밸류가 1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 어사인먼트는 이 known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딕셔너리로 어사인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 known에 있는 어떤 키에 대해서, 즉 n에 대해서, 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피보나치 2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즉, known이 가리키는 요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는데 이 오브젝트 내용이 지금 바뀌는 것 뿐입니다. 뭐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이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글로벌이라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봤던 경우는 자, 그 카운트가 0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count equal count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자, 0하고 1을 더해서 1을 새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사인먼트가 이제 수행이 되면 여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어사인먼트입니다. 그래서 known의 내용을 바꾸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화살표 자체가 지금 다른 오브젝트로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글로벌 오브젝트, 글로벌 베리어블을 제대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그러한 의미인데요. 일단은 다시 코드를 보죠. 자,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이 뮤터블 오브젝트, 뮤터블 밸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뮤터블 오브젝트의 내부를 이제 modify를 이제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이라고 declare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경우를 보죠. 자, known이라고 하는 글로벌 베리어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example 4에서 known 자체를 다른 걸로 어사인 하는 것이 아니라 키 2에 대해서 값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자, example 4를 수행하고 나서 known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죠. 뭐 그 example 4 호출하기 전에 뭐 확인 삼아 known을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example 4가 호출되기 전에 known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원래대로 처음에 주어진 대로죠. example 4가 호출이 되니까 그 오브젝트의 내용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변경은 글로벌이라고 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딕셔너리, 뮤터블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더라도 리어사인먼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글로벌한 베리어블을 리어사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이라고 declare,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죠. 자, 이 경우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호출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처음에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example 5라는 함수에서 known이라고 하는 이 그 베리어블을 empty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리어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바깥쪽에 있는 이 known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known은 함수 바깥에 있으니까 글로벌 known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면, 자, 글로벌 known이 example 5를 호출하기 전이나 호출하기 후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지금은 known도 마찬가지로 리어사인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쪽에 있는 글로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로컬 베리어블 새로 만듭니다. 즉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네. 자, 지금 메인 프레임에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고요. 딕셔너리가.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example5라는 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known이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 글로벌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known이라는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empty 딕셔너리로 가리키게 만듭니다. assign 일어납니다. 즉, 이 known과 이 known은 전혀 다른 known인 거죠. 그런 다음에 함수가 호출이 끝나고 나면 이게 사라지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그냥 요 known 밖에 없으니까 전혀, 여기는 empty고 여기는 이제 뭐 0, 1이 있었는데 이 empty로 리어사인 된 것은 이 녀석이지, 사실 뭐 리어사인은 아니죠. 뭐 그냥 생성이 된 거죠. 이 글로벌 베리어블과 다른 로컬 베리어블이 생성이 됐다가 example5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그 프레임이 사라질 때 같이 베리어블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print known을 하게 되면 그냥 요거 변화가 되지 않는 걸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reassign을 하고 싶다면 mutable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거라도 글로벌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네. 자, 다음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바깥쪽에는 이제 두 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example5 호출하면서 known을 세 개의 그 아이템을 가진 딕셔너리로 assign 일어나는데, 자, print를 example5로 호출하고 나서 하더라도 원래 게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 이유는 얘는 local variable이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이죠.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empty 딕셔너리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reassign 제대로 하려면 글로벌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글로벌이라고 쓰고 실행을 하게 되면 example5를 콜하고 나서 known 값이 제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수 내부에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제 reassign을 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충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자, 지금 앞에 코드를 통해서 example 3를 봤고요. 그 다음에 example 4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ssignment하고 example 3나 5에서의 assignment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러한 글로벌 베리어블은 이제 여러 함수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글로벌 베리어블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한 글로벌 베리어블을 여러 함수에서 자주 변경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 베리어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디버그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글로벌 베리어블은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디버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pprint, prettyprint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코드를 살펴보죠. 네. 자, 네. 자, 여기 프린트 조금 이제 알아보고 싶게 출력을 하는 건데요. 쓰려면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는데 행렬을 한번 출력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렬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리스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리스트가 지금 만들었는데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떻게 간주할 거냐면, 첫 번째 리스트는 3x3 행렬의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행, 이거는 세 번째 행으로 간주를 한다면, 이러한 리스트의 리스트는 3x3 행렬을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를 이제 한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하게 된다면, 그냥 입력한 대로 이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 형태로 출력이 안 되니까 이게 몇 번째 행이 뭔지 뭐 이런 걸 좀 따지려면 잘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숫자 몇 개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그게 어디까지가 첫 번째 행이고 어디까지가 두 번째 행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pprint를 이제 안에 있는 pprint라는, 바깥쪽은 이제 모듈 이름이고요. 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의 함수인데, 여기 A를 갖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뭐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 pprint는 출력을 할 때, 한 줄에 출력을 할 때, 한 줄에 몇 개의 글자를 출력을 할지 하는 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폭을 한 10 정도로 정하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이나 뭐 같은 줄에서 그 다음 캐릭터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인덴트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인덴트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별로 이제 위스가 조금 작아서 별로 우리가 의도한 만큼 안 나왔는데요. 이것을 한 20 정도 늘려볼까요? 네. 그러면은 한 라인에 최대로 20개 정도만, 폭이 20개가 되도록만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다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줄에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인덴트를 써서 여기에 인덴트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들을 쉽게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pprint를 쓰게 되면 출력을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1장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